자, 오늘은 문재인 정부의 폭망하는 경제, 국민 여러분의 한 표의 행사는 도대체 그 값이 얼마일까요? 1억일까요? 10억일까요? 100억일까요? 1000억일까요? 그 답은 얼마인가요? 라는 주제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2월 17일 매일경제신문에 점입가경 고용 한파, 대혼란, 대졸자 쏟아지는 2월 더 암울하다. 졸업 이코는 실업, 20대 실업자가 다시 20만 명 돌파가 유력하다. 매년 2월 실업자 급증 추세, 19년 만에 최악 통계 위력, 노인 일자리 사업 본격화에 60대 이상 고용은 늘겠지만 지속성이 없어서 착시 효과가 클 듯하다. 사상 최악을 기록한 1월 고용지표에 이어서 졸업생이 무더기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2월 고용지표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졸업은 곧 실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취업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고스란히 실업자만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1월 기준 장기 실업자마저 19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실업의 양과 질 모두 최악으로 흐르고 있다는 평가다. 실제 17일 국내경제연구소 전문가들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2월 실업자 규모는 1월 기준 19년 만에 최악의 실업자 수를 기록했던 지난달보다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게다가 올해 전망은 예년에 비해서 더 나쁘다. 취업 포털 잡코리아가 지난달 국내 4년제 대학 졸업 예정자 112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정규직에 취업했다는 응답자는 11%에 불과했고 인턴 등 비정규직에 취업했다고 응답한 대학생은 10%, 즉 나머지 79%는 아직 취업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즉 10명 중에 8명이 거의 실업자다. 반면 요즘 일본은 사람이 부족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받고 있죠. 참으로 해괴망측한 대한민국입니다. 이처럼 2월에 20대 취업난이 심해진 반면에 60대 실업자는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것도 좀 웃기는 소리죠. 일각에서는 노인 일자리 증가로 전체 실업자 증가 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정부 재정을 투입해가지고 불러가지고 몇 푼씩 던져주는 걸 또 이 실업자가 줄어들 것이다 라고 또 전망을 한답니다. 갑자기 농업 취업자 수가 10몇만 명이 증가했다고 또 발표했죠. 앞서 1월 고용지표에는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인해서 그간 일하지 않아서 비경제활동 인구에 속했던 고령층이 구직활동에 나서면서 실업률이 9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는 결과를 낳았다고 통계청은 분석했다. 참 희한한 통계청입니다. 즉 살림살이가 어려워서 60대 이상의 사람들마저도 지금 한 푼이라도 벌어먹고 살려고 나온 건데 그걸 또 왜곡해서 해석하죠. 그러나 노인 일자리로 인해서 실업자가 줄더라도 지속성 없는 단기 일자리이기 때문에 고용 착시 효과를 일으킬 뿐 제대로 된 고용 개선으로 보기는 어렵다. 즉 고용은 그 인간의 이기심, 빵을 생산해서 10개에서 11개가 되고 이윤을 창출하는 그 자본주의적 동기, 개인이나 법인이나 그래서 민간의 경제활동이 서로 선순환적 구도를 이루어서 그 효과가 경제적 성과로 나타나는 게 시장경제주의자들의 이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좌파의 경제학은 정부 돈을 풀어가 몇 푼씩 빵 던져주는 겁니다. 거기 뭐 10년 갈 수도 없고 100년 갈 수, 2년 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세금으로 땜빵하는 거죠. 그래가 고용이 됐다라고 이런 왜곡되고 그 삐뚤어진 경제관념을 사회주의적 경제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간의 고용 창출력은 크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적당한 구직자가 있으며 곧바로 채용할 수 있는 빈 일자리 수가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를 보면 종사자 1인 이상인 전국 사업체의 작년 12월 마지막 영업일 기준 빈 일자리 수는 17만 6,958개이며 1년 전과 비교해서 3만 4,558개가 줄었다. 2011년 9월 6만 8,850개 감소한 이후 최근 6년 3개월 사이 작년 12월에 가장 큰 폭으로 준 것이다. 실업의 질 또한 악화 일로이며 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이른바 장기실업자는 지난달 15만 5천 명으로 1년 전보다 8천 명이 줄었고 1월 기준 장기실업자는 2000년 16만 7천 명을 기록한 이후 최근 19년 동안 지난달이 가장 많았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IMF 이후 최악이죠. 자, 연합뉴스에 또 기사가 떴는데 연합뉴스는 제가 잘 안 봅니다. 이 여당 찌라시라서. 그런데 연합뉴스에 뜬 기사에 의하면 자영업 부채 1인당 빚이 3억에서 4억 원에 이르른다. 장사는 어렵고 연체만 쌓여서 금융부채만 700조 원에 육박할 듯이 하다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2017년부터 연체율이 가파른 곡선을 보였지만 체감경기 지표가 급냉하고 돈줄을 쪼이면 길바닥에 나앉을 파이다. 뾰족한 대책도 없어서 자영업자들의 체감경기와 재무상태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이런 현상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더더욱 심화되는 모습이다. 17일 나이스 신용평가가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권에 빚을 가진 자영업자는 지난해 말 현재 194만 6천 명이며 이들의 빚은 432조 2천억 원이었다. 하는 나이스 신용평가 자료를 종합하면 자영업자의 빚은 지난해 말 600조 원을 훌쩍 넘었었고 700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크다. 물론 금융부채만이 전부 아닙니다. 사채나 음 등의 그 규모는 알 수조차 없다. 문제는 이들의 채무 불이행 비율이 점점 높아져 간다는 데 있다. LG경제연구원은 폭탄을 키울 것이냐 당장 터뜨릴 것이냐의 딜레마에 빠졌다. 해법은 자영업자의 구조 개선, 경쟁력 강화, 내수경기 회복 등의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모두가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자, 또 세계일보의 2019년 2월 17일자 기사에 더 이상 담보 잡힐 동산조차 없다. 제조업은 악화 일로의 산업단지 공단들이 텅텅 비어가고 있고 기업 실태와 지원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생산성 둔화, 경쟁력 악화의 영향 2012년에서 16년 연 3%씩 감소하고 있다. 생산량이 2025년도에 이르르면은 오히려 2015년보다 더 낮을 듯하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점유율도 대부분 하락하고 있고 설비 투자 감소 등 모든 것이 서로 악순환의 초래를 거듭하고 있고 한 시중은행 지방 지점에서 기업 여신을 담당하던 그 A 과장은 제조업체 사장 B 씨를 만나 대출받을 담보가 없으니 대신 공장에 쌓여있는 재고를 확인해보고 가능하면 그것으로 대출을 좀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A 과장의 말은 금융위기 이후 이렇게 체감경기가 안 좋은 적이 없었다며 더 이상 담보 잡힐 동산조차 없는 기업인들이 수두룩하다. 이러다 제조업 줄도산 사태가 올까 우려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제조업 줄도산 사태는 이미 왔습니다. 전 산업에 걸쳐서. 머니투데이 기사에 의하면 럽보에 2012년 12월 17일 오전 11시 45분 르노 삼성 부산 공장이 멈춰섰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부분 파업이 5개월째 이어오고 있다. 총 34번 128시간 공장이 멈춰서 버렸다. 1998년 공장 설립 후 최대 위기다. 그래도 노조는 또 데모를 해야죠.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친노조 정책,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 22시간 근로시간의 강행 등 소득주도 성장은 우리 경제의 구조에서 많은 고용을 차지하는 중소제조기업, 자영업 등의 고리가 약한 부분부터 폭망을 이미 예고된 재앙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빚 없이 유지되던 중소기업은 국내 사업을 철수하고 내지 또 매각하여 해외로 나가고, 글로벌 대기업들은 더더욱 노조 또 정부의 규제로 인해서 국내 공장을 설립하지 아니하고 해외에서 생산기지를 만들고 있고, 그러니 제조 공동화 현상은 더더욱 가속화시키고 근로자가 줄어들고 월급 받는 임금이 노동자가 줄어드니 또 자영업은 또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줄폐업을 가고 있어. 심지어 서울의 가로수길, 이태원 등에서 요지의 상가들조차 자영업자들마저 줄폐업에 도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요즘 부동산마저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해서 거래가 급감하고 있고, 지방의 수도권 주변 지방은 마이너스 P가 속출하고 있으며, 우리 경제는 전 산업 부분에 이어서 자영업 또 부동산, 건설 부분에 이르기까지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추락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저는 50대지만 50대 우리 김서방, 이서방, 박서방 여러분, 우리의 소중한 한 표가 이렇게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수많은 국민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우리들의 형제요, 또 지금 20, 30대, 10대의 부모요, 또 삼촌이고 우리들의 이웃의 삶, 이웃입니다. 우리들의 한 표 행사가 이렇게 우리 모두의 소중한 삶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행사, 그 감성파리에 속아서 행사한 소중한 한 표, 개개인의 한 표가 그 값이 도대체 얼마인지 여러분은 계산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 한 표가 1억인지 10억인지 100억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국가를 파괴해버리고 망하게 한다면 그 한 표가 도대체 값이 얼마란 말입니까? 반면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권에 줄 선 사람들은 요즘 로또가 당첨이 되었죠. 김제동, 김어준 방송에서 수억 원의 연봉을 받고, 또 거기에 줄 선 사람들은 사업으로 태양광이고 뭐고 돈방석에 올라와서 난리굿을 떨고 있습니다. 도대체 바로 저런 사람들의 경제의식 또 사회의식이 바로 좌파 아닙니까? 보수에서는 절대 능력 없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갈 수 없고 많은 돈을 받을 수 없어요. 좌파 공산주의들은 저거들한테 줄 선 놈들한테는 다 요직을 주고 큰 빵을 줍니다. 나머지 국민은 개돼지니까 요만한 빵 받아라, 이거죠, 사고가. 자, 우리가 행사한 그 한 표가 어떤 이는 이혼을 아픔을 겪을 것이고, 또 어떤 이는 재산의 파탄을 가져올 것이고, 또 어떤 이는 삶을 송두리째 빼앗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 표의 행사가 오늘 이렇게 큰 값비싼 한 표였습니다. 나는 늘 투표 행위와 그 허망하기 짝이 없는 민주주의, 즉 오늘날 대한민국 상권 분립과 언론이 보장되지 못한 너무나 불완전한 민주주의 체제, 또 권력의 불선함에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감성에 휘둘려서 쏟는 국민의 정치의식의 한계에 늘 몸서리치는 회의감에 저는 오늘 이 밤을 잠 못 이루는 밤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좋은 한 주 맞이하십시오. 감사합니다.